전파를 쏠 때 이렇게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감아놓는데 형태는 뭐 네모나게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서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동심원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를 쏴도 된다고. 그래서 연달아서 쭉 배치해도 되고 촘촘히 배치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하면 이게 추진 구조가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다연장포처럼 구경을 이렇게 몇 군데 더 해주면 훨씬 더 추진 구조. 왜 그럴까요? 열을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크면은 이것이 강한 열이 생깁니다. 열이 한 군데 모이면은 그 추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파는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물을 끓이기도 하고 공기를 데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토네이도를 만들게 하고, 물을 데우면 슈퍼 태풍, 수증기가 증발을 강하게 하면서 슈퍼 태풍이 만들어지죠. 지열을 데우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그마층을 자극하면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외선 같은 무기는 그렇죠. 지하 기지나 아니면 지하층에 이렇게 어떤 적외선 탐지해가지고 열 탐지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전기 출력을 좀 더 높여주면 뭐 가스블랙이라면 약불, 중불, 강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죠. 약불 정도로는 아주 미세하게 약불이면 탐지가 되겠지만 엄청난 강불이면 그렇죠. 태워버리게 되는 적외선으로 지하 기지나 땅굴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금속이 잘 반응하는 이렇게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밑으로 쏘면, 지면으로 쏘면 금속에 반응하는, 금속에 튕겨져 나오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가지고 지학을 위성이나 아니면 드론 같은 데서 또는 어떤 비행체에서도 배 같은 데서 그렇게 탐지를 가능하고요. 제 방식의 어떤 그 밑에 그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지뢰 탐지 같은 금속 반응 탐지,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전파 묶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지하를 탐지하면 벌써 멀리 내려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삐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한 5m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m, 5m 제품 따라서 수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금속을 탐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0m도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그거 가지고 이제 금속 탐지기를 만들고 제 기술 구조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균 이론을 따라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놓으면 그 안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강한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하나로 세 개다 그러면 세 개 전파 하나로 묶었다 놓으면 서로 간의 간섭 현상으로 새로운 파동이 공중에서 형성되고, 각도를 약간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의 전파가 중심되게 나가고 나머지는 보목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보목 현상 가운데 게 제일 세겠죠. 보목 현상을 일으켜서 쭉 나가서 같이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종의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전파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회전해서 쏘면 더 강하겠죠. 그런 식으로 레이저 이렇게 회전해 갖고 돌리면, 구경을 좀 좁게 해가지고 회전해서 훅 쏘면 전파도 강하게 나갑니다. 물결 파동, 뒷물결이 앞으로 밀어내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물결 파동은 아주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전파라는 것은 전기의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모든 물결 같은 데도 바닷물이나 강물이 다 파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리 아주 멀리 가거든요. 진짜 운동 비슷한 건가? 어쨌든 간에 파동 형식으로 밀어내면 아주 길게 멀리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기를 파동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데, 제 방식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교류하면 그것이 이제 파동이 되는 거. 파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추가로 어군 탐지도 가능하다 그랬죠. 어군 탐지가 가능한 것은 그냥 에사 레이더에서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레이더로 어군 탐지가 가능하고요. 또 적외선도 가능한데,
서로 파형이 틀린 그 탐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도 되지만은 레이더 소자라고 했을 때 레이더 소자 안에 미니 안테나들을 만드는, 그것이 피레침 형태든 그냥 엔테나든 레이더 소자 또는 레이더를 아주 자잘한 것들, 대중소라고 합시다. 레이더 사이즈가, 레이더 소자 사이즈가 대자리는 대자리대로 쓸 용도가 있고 소자는 중자는 쓸 용도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촘촘 만들어내는 레이더 소자도 있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레이더 소자 안에 아주 미니로 보통 촘촘 그 안에도 레이더 소자 안에도 안테나를 심어 놓는 거예요. 아주 미니 사이즈, 아주 미니 사이즈. 그래서 전파를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표정물 촬영할 때 그 사람이 뭐 태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탐지만 되도록 나오는, 튕겨져 나오는 전파 탐지만 할 정도로 할 때는 보다 많은 개수의 레이더소 하나에 2,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쏘면은 지상을 보다 화소수가 틀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TV로 얘기를 하자면, 모니터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전파가 촘촘 가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전파수가 많은 거로 세밀하게 지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저 방식의 어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은 보다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영상 촬영 장비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전자 현미경을 만들거나 스마트폰에서 이런 식으로 자각의 촬영 기능을 넣는다 그랬죠. 망원경처럼 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전파 쏴갖고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전파를 주파수 송출기도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하나의 주파수를 아니라 10개의 주파수, 20개의 주파수, 그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지면 안 되겠죠. 10개나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서로 채팅용으로 송신을 한다, 수신을 한다 그랬을 때 본사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서 이렇게 하나는 채팅, 하나는 은행, 하나는 뭐 인터넷 되게 쇼핑,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별로 다르게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고, 오키토키 방식으로 또 하나의 채널은 자기네들 동호회끼리 채널을 형성하여서 햄통신도 가능하고, 오키토키 방식으로 수백 명, 수천 명 단위 동호회식으로 하는 따로 그런 전파가 있을 수 있다고, 전파 발생기, 주파수 발생기를 둘 수 있다고, 그런 스마트폰을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촘촘하게 이렇게 전파를 쏘면은 일종의 그 촬영 기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파를 발생시킬 때 이제 멀리 가는 식으로 통신용으로 전파를 발생시킬 때는 그것이 통신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커 구조는 좀 이장님이 마이크 하나로 얘기를 하면 확성기 3개로 갔다가 확성기 3개에서 다시 10개, 각각의 3개씩이라고 합시다. 3개에서 3개, 그럼 총 9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폭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음향기기를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휴대폰에 크게 키워놓고 싶어도 소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피커를 형성할 수 있다. 통로 구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간격이죠. 나사 간격이 틀린 넓고 좁고 촘촘히 나사식, 촘촘히 제 방식이죠. 나사 이렇게 막 돌려갖고 그 박는 형태 나사 있잖아요. 여기도 서로 넓이가 틀려요. 회전 간격이, 스크류식 회전 간격 넓이가 틀립니다. 회전 간격이 넓고 좁고 중고, 그럼 이게 손꼽보다도 잘 박히고 잘 박힌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일부러 기술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나 이렇게 일자에 가운데 홈을 파주고 바깥에 홈을 좀 파주면 엄청난 회전력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 볼트는 이렇게 입구 맨 끝에만 사선으로 살짝 올려서 딱 잠겨질 수 있도록, 그럼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볼트 실 잘 풀리죠. 그래서 산업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거기다 본드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본드로 살짝 칠해갖고 이렇게 딱 완전히 잠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량 같은 데나 좀 그래서 오랫동안 변형이 없어야 될 때는 나중에 풀릴 때는 토치로 좀 달고 가지고 풀러도 되죠. 그 통로 구조 안에 한 포씩에도 이렇게 통로 구조 안에 서로 회전이 틀린, 서로 회전 간격, 나사식 회전 구조인데 스크류 회전 간격이 틀린 식으로 배치하면 멀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을 내가 일부러 대가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다시 돌아와서 추진 구조, 적외선도 전파를 회전식으로 토네이도 일으켜주기로 이렇게 회전 원판이다 그러면 회전 원판에서 여러 개의 적외선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파형을 내보내 갖고 이렇게 추진 회전 탱토로 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각도를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혀갖고 빛의 산란 현상을 레이저도 똑같이 구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체 안에서만 구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각도를 좁혀서 기체 밖에서 일종 이런 구경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넓은 형태는 좀 더 넓겠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이 좀 더 틀리죠. 이렇게 구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구경을 만들어 놓으면 좁혀지면서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레이저를 대신하는 레이저 만들면 비싸잖아요. 레이저포. 그렇죠. 그런 게 전파도 레이저포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문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할 수도 있고 탐지용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구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구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회사 마음에 무경을 만들어서 쏘는 겁니다. 레이저 형태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이 레이저포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다연장포처럼 그 레이저포를 한 줄기가 아니라 몇 개씩 10개씩 줄기로 쏴 보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 전파포를 이렇게 집중해 쐈다. 그러면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옆에가 보좌하는 형태로 같이 간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또는 100개의 줄기가 한꺼번에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는 걸리겠죠. 각도를 넓게 해서 퍼지게 해서 쏘면 하나는 가운데 쏘고 넓게 퍼져. 근데 넓은 각도 하늘에 날아갈 때는 전파가 나갈 때는 보다 통신모처럼 옆으로 각도가 퍼지기 때문에 각도를 좀 더 촘촘히 해갖고 하면은 충분한 각도 안에서 비행체가 움직인다. 드론이다. 그럼 그 안에서 사방 1km 안에서 움직이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한꺼번에 쏘면 그 하나는 걸린다는 거죠. 일종의 그물 구조처럼 하나는 피했으나 다른 거는 피하지 못한 각도를 계산해 이쪽 움직이는 각도를 10개 이렇게 보죠. 또 다른 포는 옆에다 또 쏴주고 옆에다 쏴주고 그러면 사방 10km 이내에도 전부 다 걸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레이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저 무기도 하나의 강한 레이저 줄기가 아니라 그렇죠. 전파 출력을 하나로 뭐 수백만 와트에서 딱딱 하나 맞추려는 게 아니라 하나 중심되는 하나 둘 셋 나가고 나머지는 촘촘촘 이렇게 적은 용량의 레이저를 배치해 가지고 다연장포처럼 운영해 주는 거죠. 그 각도를 조정해 조명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었죠. 중심되는 거 하나 둘 세 개 정도 중심되는 거 어떤 회사는 하나 그래서 중심되는 건 전력을 좀 강하게 나머지는 보좌하는 형태로 멀리 갈 수 있다. 각도를 옆으로 하면 넓게 조명할 수 있다. 레이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레이저 줄기가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넓게 이렇게 중심되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력을 틀리게 해서 보좌하는 형태로 가거나 옆으로 해서 가져가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쏠 수도 있고 레이저포가 뭐 하나 둘 아니잖아요. 많이 배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킬로와트의 레이저 무기보다 5만 킬로와트라도 드론에 탑재를 해놓으면 그렇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만 한꺼번에 집중해주면 그렇죠. 엄청난 열이 발생. 그걸로 넓게 각도를 넓은 넓은 공간을 하늘의 공간을 커버해서 대공 무기로 사용하거나 비행체 탑재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그 비행체가 움직이는 10km 내에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로 쏘든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그 파형이 틀린 그런 전파 묶음 공격 무기로 하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조명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적외선 무기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격 무기로도 사용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구경을 넓혀가지고 추진 구조. 각도를 좁혀놓으면 그렇죠.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하면 밀어냅니까? 계속해서 쏘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추진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압축 공기까지 같이 회전해서 압축 공기까지 같이 내쏘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압축 공기 플러스 전파가 되는 거기다 대해서 연소 방식까지 해주면 연소 방식으로 해서 태워서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 태워서 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휘발유, 경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니까 거기다 해서 옆에다가 제 방식의 그 하나의 회전축에 옆에다가 배치하는 그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가 달려 있는 프로펠러. 뭐 2개에서부터 3개, 4개, 5개, 10개, 20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옆으로 잠수함 같은 데 옆에다가 배치해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뿜는 구조가 되면 추진 구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의 회전축에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따로따로의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다. 옆으로 프로펠러 배치한다는 것, 프로펠러를 갖다가 길게 해가지고 배치하는 거 보셨습니다. 못 보셨죠? 그거를 양옆이나 밑에, 위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뒤에다가 살짝 여러 개를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5개, 6개, 7개, 10개 다 한꺼번에 배치해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추진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지금 하나, 둘인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래로 하나씩 나가지고 2개로 다 된 것처럼 하나의 회전축이 10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헬리콥터처럼 넓은 어떤 큰 크기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아니고 추력이 나오기 위해서 프로펠러 개수를 많이 하는 거죠. 프로펠러 개수를 하나의 회전축의 개수를 많이 해서 그것이 옆에 사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옆에 위로 이제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방식이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강한 추력을 짐을 강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 나는 그 숫자를 많이 해서 그런 프로펠러를 비행체 전면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사선으로 배치하는 방식, 사선으로 배치해가지고 공기 부양정이다, 아니면 드론이다 그러면 기체를 위로 띄어 올리는 양력과 추력을 만드는 드론이나 비행체 만들 때도 제가 사선으로 내뿜는다 그러죠. 사선으로 연소식으로 간다 그러면 프로펠러도 역시 사선으로 해서 비행체를 위로 띄어 올리고 앞으로 추력을 해주는 그런 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 마찰 저항이 없이 기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요. 비행기의 무게, 공기 부양정의 무게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역할을 감소시켜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선으로 배치하는 구조. 이런 드론 할 때도 또는 프로펠러 형태도 다중프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위로 프로펠러를 올리고 밑으로 옆으로 프로펠러를 움직이고 옆으로도 프로펠러 배치할 수 있죠. 하나의 회전축에 사선으로도 배치하고 또 뒤로도 배치하고 뭐 자유자재입니다. 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배 밑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가 하나의 회전축에 같이 협력해주는 한 개가 움직여주는 것보다 10개가 움직여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그선 정도도 만들 수 있어요. 위그선을 꼭 비싸게 만들 필요 없이 프로펠러 통해 띄우고 옆에 프로펠러 배치하고 밑에서 하고 또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도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나가는 압축 공기 자동차도 있었어요 옛날에. 압축 공기를 서로 그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쏴가지고 하거나 회전 구조로 해서 나가거나 필요하면 연소 구조로 뭐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산소를 태우든지 그냥 수소산소 하든지 휘발유 경유 뭐 항공유 뭐 아니면 뭐 다양하게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구경을 틀리게 해서 이런 구조를 설명하려다가 나머지 제 기술 구조를 자꾸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일 형태를 가지고 이걸로 강하게 열을 발산시켜서 밀어내는 형태, 이런 것이 다연장포처럼 서로 구멍이 10개, 20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강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추력을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열을 한 군데로 구경을 넓혀갖고 이렇게 집중시켜주면 밀어내는 힘이 큰 거죠. 이렇게 뚫고 나가버리면 밀어내는 힘은 별로 없어요.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 각도를 조절해서 이거는 구경을 이렇게 이거는 추진 구조로 사용할 때 또는 공격 무기라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넓은 구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레이저포다, 전파포다, 아니면 적외선 포다 했을 때 이렇게 구경을 만들어내. 압축 공기도 구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상다리처럼 길게 하나는 중심되는 것은 회전식으로 들어가거나 밖에도 회전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바깥에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를
넓게 구경을 정해서 기체를 위로, 비행체를 들어 올리거나 공기부양정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드론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잠수함도 가능합니다. 잠수함도 사선으로 배치하거나 압축 공기를 밑으로 내려갖고 위로, 대신 이제 기체 기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경을 비행체 밖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 구조로서 사용할 수 있고, 비행체 밖에서 구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레이저, 전파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파형이 틀린 적외선, 이런 것들을 압축 공기도 이렇게 그 구경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압축 공기도 구경을 결정해서 그걸 한꺼번에 5군데에서 내가 압축 공기를 쏜다고 한꺼번에 모아주면 추력이 되는 겁니다. 5군데 한 10군데로 하면, 10군데로 해가지고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주면 강한 압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압축 공기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이렇게 공기부양전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이 되고, 사선으로 압축 공기를 싸도 되고 뒤로 싸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밀어주는 구조라면 압축 공기도 상관 없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고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고 압축 공기 추진 구조입니다. 압축 공기를 여러 개를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한 군데 집중해 준다는 거죠. 그 비행체나 어떤 공기부양정, 어떤 물체, 드론이나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압축 공기에서 전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전기로 돌려야 되니까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현장에 이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송풍 구조다 그러면 바람이 나온 통로가 송풍 구조가 제가 온풍이다, 냉풍이다 그랬을 때, 에어컨이나 뭐 온풍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송풍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따라서 송풍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온기나 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닥은 차갑잖아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 송풍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양수기 같은 것도 하나의 그 호스가 아니라 2개, 3개 호스를 빨아들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세면 2개나 3개 정도 한꺼번에 호스 내갖고 물을 한꺼번에 뽑아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진공청소기처럼 그런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하나 아니라 2, 3, 4,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빨아들이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좀 사이즈를 작게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 사이즈를 좀 작게 해주면 강하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트윈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가정용, 산업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강하게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여서 밑바닥에는 빨아들이는 통로가 구멍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강하게 골고루 빨아들인 이 진공청소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지하시설이다, 땅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회전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것을 다연장포처럼 구멍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공기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양수기도 한꺼번에 공기를 진공청소기도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환풍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이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죽겠죠. 환풍기 사고 일어날 때 그거는 좀 자제하세요. 선풍기 같은 것을, 그렇죠. 그 프로펠러가 서로 프로펠러 같은 건 이렇게 선풍기 날개에다가 작은 사이즈의 같이 회전해주는 프로펠러를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일체형으로 돌아가고, 같이 일체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약간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되겠죠.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놓은 회전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 사용하는 전선 구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일종의 파동 에너지, 전기가 왔다 갔다 교류하는, 움직이는, 구동력이 큰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리선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구동하는 부분에는 기존의 전기선, 앞에서 전기선보다 구동하는 부분엔 좀 더 두터운 전기선이 들어가서
고동하는 일정 구간에는 그것이 콘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축적하는 축적 구조, 중간 조정서 역할을 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 또는 그 전기선을 어떤 기계는 2개나 3개로 하나의 전기선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또는 5개, 10개 뭐 그래서 다시 하나의 큰 전기선으로 합쳐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기선의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하고 이것이 동측 케이블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는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광섬유도 금속판을 가지고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금속판을 이렇게 뭐 대중서라고 합시다. 또는 뭐 사이즈 10개의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기선의 형태를 금속판을 만들 때부터 그런 금속판을 그 안에 전기가 그 입자 구조를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일종의 전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여러 개 배치를 해놓으면 배터리 팩으로 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되는 이것을 수십 개, 수백 개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전기가 연결돼야 되니까 도선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금속 배터리 또는 콘덴사 이걸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크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 여기서 작은 데서 큰 쪽으로 흐르죠. 전기가 슈퍼 다이오드 전기를 끊었다 켜졌다 하면 트랜지스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원 공급기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으로 금속 배터리 팩으로 수십 개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전선을 뽑아내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각기 틀리게 해서 분기를 각 부품에 전기가 공급될 양만큼 우리 조명 같은 것도 얇은 전선이 들어가 조명 켜는데 큰 굵은 전선이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갈 수는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얇은 걸 배치하죠. 보통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에서 전선을 굵기를 각각 분기해 가지고 각 목적별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해서 전원 공급기를 만든다고 하면 A사 레이더나 각종 산업기계, 로봇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할 수 있으며 이걸 가지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각종 드론, 헬리콥터, 전기로 가는 배, 각종 가정용 모터, 선풍기도 기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대한 제 기술을 언급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는 제가 구경을 결정해서 할 수 있으며 모양과 형태를 동심원 방식으로 하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걸로 구경을 다연장법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쏠 수도 있다.